자, 이제 총정리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되겠는데요. 리더십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관계 다루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이것은 인간 관계의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의 리더십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무엇인가 하는 것, 일의 성과를 내는 것,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재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꼭 참고 미래를 위해서 나는 일 중심으로 하겠어 라는 내용과 반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은요, 존재의 의미를 더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따 나오겠지만 관계지향적인 사람들과 대비가 되는 과업지향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가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계지향적은 현재 내가 있고 옆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를 맺는 존재, being이라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고, 현재지향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의 리더십의 특성 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그리고 우리 수업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이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을 배려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죠? 구성원 지향성,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더십이라고요? 관계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관계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모든 리더십은 어느 정도 이러한 관계 중심의 리더십 행동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과업 다루기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았는데요. 관계 중심이 아니고 이제 과업 중심이에요. 과업 중심 리더십, 과업 지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는 것에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지금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다소 괴롭더라도 이것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어내는 것, 과업이라는 것은 태스크, 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성과를 내는 것에 보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목표 지향적인 특성을 보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또 과업 중심 리더십의 특성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죠. 구조를 주도하는 겁니다. 그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 팀을 꾸리는 것, 그리고 일의 순서를 잡는가 하는데 보다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것은 과업 중심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의 결과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성과를 내는 것, 그리고 성과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관계 중심의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리더로서 어떤 상황에서건 과업 지향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계 그리고 과업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꼈다면 나의 리더로서의 능력을 조금 더 신장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요, 리더십 스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핵심 리더십 스킬, 우리가 모델, 원을 그려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 세 가지 영역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관리 스킬, 대인관계 스킬, 그리고 개념화 스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리 스킬은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관리 스킬에 3요소가 있었죠. 사람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자원을 관리하는 것. 자, 관리 들어가는데요. 세 번째 거는 관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관리를 잘 하려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리더 스스로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직무 역량을 내가 갖추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관리 스킬에 포함됐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인관계 스킬도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사람을 다루는 스킬이었죠. 대인 민감성, 다른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성지능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대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성, 정서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대인 갈등, 어디서나 문제와 갈등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대인관계 스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관리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 스킬 포함되는 것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지 말고요. 대인 갈등, 대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인 관계 스킬 포함된다 라는 것으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개념화 스킬이라는 세 번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됐었는데 개념화 스킬은 머리를 통해 이해하고 준비하고 조직하는 스킬을 의미했었습니다. 개념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복잡한 다소 추상적인 머리로 생각하는 능력이 요구됐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었고요. 더 나은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측면에서의 전략 기획하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 큰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부분, 비전 창조하기가 개념화 스킬에 포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 스킬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지요. 리더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신념, 성품, 관심, 용기, 침착성, 역량 같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리더가 우리 조직의 돈, 성과보다는 이 부하 직원을 진심으로 아끼고 리더를 따르게 하는 그런 강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함으로써 신뢰를 더 얻게 되었던 사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근은 숙명인 걸로 이렇게 그 사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네! 충성! 이렇게 잘 따르는 장면을 여러분 살펴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구성원들은 어떤 리더를 더 따르게 되냐면 친근하고 우리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공평성과 일관성, 그죠? 지시의 내용이 계속 바뀌거나 혼선을 겪거나 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들어주는 리더를 따르게 되고요.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는 리더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스킬 적용하기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5가지로 구분해 보았죠. 여러분들이 특히 강하다라고 생각되는 역할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적 리더의 역할은 지원자, 평가자, 예측자, 조언자, 격려자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는데요. 여기에 관리자로서의 측면은 현대적 리더의 역할로서 별로 부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이것은 과거 전통적 리더십에서 보다 강조했던 리더의 역할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적 리더의 역할에 관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중간고사 대비 총정리를 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반복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 거두실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게시판에 제가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려놓은 주소를 남길 겁니다. 그래서 게시판에서 확인을 하셔서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게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URL 주소를 여러분 개인 메일로 보낸다거나 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그 메일을 열면 그 URL 주소를 클릭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 이동 중에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도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중간고사 대비 영상을 반복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의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반복 학습을 통해 꼭 중간고사에 25점 만점인데요. 25점 다 획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비전 창조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